그 문화가.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그 인구나 그 다음에 서방 경제를 침투해서 파키스탄 엔지니어들 기고 납니다. 소프트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서방 경제 속에서 와서 침투해서 활동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인구 2억짜리 파키스탄이 최강의 힘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요, 미국 가서 이라니안 식당은 차라리 가요. 또 팔레스티니안 식당도 가요. 또 레바논 식당도 잘 갑니다. 미국 가서 누가 가자 그러면. 이제 그 레바논 식당 가서 가면 그 벨리 댄싱 하는 거 보면 눈이 확 돌아가요. 정말 화려하게 잘 춰요. 근데 제가 절대로 파키스탄 식당 안 갑니다. 일단 음식이 저랑 안 맞고, 두 번째로 글쎄요, 좀 그래요. 미국에서 이란 식당 하시는 분들의 절반쯤은 사실은 집안 내력이 샤가 망했을 때 1979년 혁명 때 도망 나온 분들이 많아요. 또 레바논 식당들 보면 레바논은 원래 그 기독교하고 뭐 다 이렇게 자유롭게 살던 나라이기 때문에 비교적 괜찮아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10% 정도는 상당히 개명돼 있는 그 온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팔레스타인은. 근데 파키스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좀 칙칙해요. 어쨌거나 근데 거기에 맹주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활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우디 가서 택시 운전사의 절반은 파키스탄인일 겁니다. 사우디 사람들은 뭐 일하는 건 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일하잖아요. 택시 운전사들, 사우디 사람들은 택시 운전 안 해요. 파키스탄인들이 택시 운전하죠. 외국도 많이 나가 있고요. 이 세계 시장 속에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데 관념은 거의 탈레반 관념이에요. 이 관념은 굉장히 반미적이고 굉장히 친중적이고, 그러니까 반미라는 데서 친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이한데 이번에 아무튼 이아파 블락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블락이 형성이 되면 이게 중국과 가깝다 그래서 중국 마음대로 안 가요. 100%. 계산속이 따로 돌아간다고요. 그럼 중국과 어떤 가치 지향성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동맹이 어디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데 속은 골병이 된다. 특히 아까 중장기적 결과는 뭐예요? 이 미국과 서방이 깨어갈 때 제1의 중요한 적을 이아파 블락으로 둘까요? 아니에요. 야, 이아파 블락, 이란, 아프간, 파키스탄 저기 블락 짜가지고 저 한 3억 만들어서 쟤들 왜 저렇게 속썩이게 된 거야? 저거 중국이 그 맹주 노릇 한다니까 미국과 중국 양쪽에서 줄타기 하면서 까부는 거야, 저거. 진짜 문제는 중국이야.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문제는 중국. 진짜 문제는 너희. 진짜 문제는 중국. 전부 손가락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도 그럼 자기가 진짜 문제다 그러면 자기가 거느리는 게 혈맹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다 나중엔 부담이 돼요, 이게. 옛날에 소련이 그랬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소련이 고르바초프 때 글라스노스티, 페레스트로이카 했잖아요. 그 겉으로 보면 뭐 개혁을 해서 뭐 시장적인 요소, 경영 효율성 요소를 도입합니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천만에. 제가 프라우다 기자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때. 80년대 말에. 동경에 가서 만나서. 페레스트로이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프라우다 기자가 도쿄에서. 프라우다면 소련 공산당 기관지죠. 프라우다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요, 러시아 민족주의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러시아 민족주의. 이게 나중에 제가 공부가 좀 되고 나서 그 말이 다시 이제 그 되새김질이 되는데, 소련의 민족이라는 건 우랄산맥 서쪽은 러시아인들이에요. 동구전까지. 벨라루스 이런 데 전까지요. 그 벨라루스 되면 벌써 러시아인 아니에요. 달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인 아니에요. 달라요. 그다음에 그 라트비아 뭐 이런 데 그 에스토니아, 리투비아 당연히 러시아인 아니죠. 그러니까 동구 전까지 벨라루스도 동구에 들어가요. 벨라루스 전까지 우랄 산맥에서 벨라루스 전까지 여기가 러시아예요.
지금 러시아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시베리아 몇 개 엮은 게 그래서 지금 러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왜 그랬냐? 아예 변방 먹여 살리는 게 그렇게 힘드네. 변방을 변방으로 거느리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 뭔가 사탕 줘야 되고 전부 그래야 돼. 이 사탕 주는 방법이 뭐냐? 옛날에 러시아가 주도하던 경제 블록 이름이 코메콘 아닙니까? 이 코메콘에서 저거를 주는 방법이 뭐냐? 이런 식으로 줘요. 교육 조건을. 시장에 나가면 사탕수수에서 뽑은 원당이죠. 원당이 예를 들어 톤당 한 600불 하는데 그거를 한 2,000불 정도로 쳐주는 거예요. 거기 노동이 걔들이 이제 필요 노동이라 그래요. 상품에 들어가는 인정이 되는 적정 노동량, 필요 노동량이 거기 이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뭐 전기 모타에 들어간 필요 노동량이 이만큼이어서 이거를 1대1로 이렇게 교환해 준다. 1톤과 뭐 2마력짜리 전기 모타 하나를 교환을 한다. 시장 가면 실제로 국제시장에 가면 그 품질이라면 사탕수수 그 원당을 2톤을 갖고 와야 돼요. 전기 모터 하나 주고. 근데 그걸 1대1로 바꿔준다고요. 그 쿠바 그렇게 해준 거예요. 쿠바만 그렇게 했나? 북한도 그렇게 해줘요. 북한만 그렇게 하나? 위성국가들 다 그렇게 해줘요. 위성국가만 그렇게 해요? 같은 소련 시민인데 같은 소련적 그거를 해줘야죠. 타직스탄, 뭐 투르키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데들. 그 다음에 벨라루스는 생산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벨라루스에 있는 지금 민스크는 소련의 탱크 및 농업 장비 하는 데가 탱크 하는 데랑 같아요. 그 생산 라인이 큰 기계가 이렇게 무한궤도 카타필라 차고서 쭈쭈쭈쭈쭈쭈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같아요. 거기는 이제 조금 다르지만 이런 데들을 다 먹여 살렸어야 되는 거예요. 먹여 살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감당 못해. 야 이 러시아 중심으로 다시 짜야 돼. 이게 글라스노스치라는 거예요. 페레스트로이카하고 제가 그 얘기를 몇 년도에 들었나? 80한 8, 9년 좀 들은 것 같은데 그 무렵인데 그 얘기 들은 게 그 무렵에 들은 것 같아요. 그때쯤 들었어요. 소련 망하기 직전에 들었어요. 소련이 91년 12월에 망했으니까. 보리스 옐친 때 들었나? 아무튼 그 무렵에 소련 망하기 직전 한 89년, 90년 요 무렵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게 골병드는 과정이거든. 이게 골병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해. 겉으로는 전 세계에 말이야 그냥 엄청 많은 위성 국가를 거느리고 있고 소련 자체 연방도 온갖 다민족들이 전부 상당 수준의 사회주의적 복지를 누리고 있는 그런 USSR 소련 연방이고 겉으로는 화려하죠. 속으로는 골병 들어 있는데 중국도 똑같은 과정 겪고 있는 거예요. 골병이야 이게. 중국은 퍼주느라고 골병이 아니라 너희 때문에 이아파 블락이 튀어나오는 거야. 너희 때문에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개겨. 너희 때문에 김정일이 개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아프리카 애들이 개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원흉일세.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너희가 원흉이야. 문제의 본질, 문제의 핵심이 너희야. 라는 분위기가 중국을 향해서 겨냥되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코로나랑 또 맞물려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중국 우리가 옆에서 살고 있고 또 중국을 견제해야만 되고 또 현재로선 중국에서 깊게 오염돼 있고 침투당해 있는 한국.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비관할 필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예를 들면요. 이런 일 벌어지면요. 이 중국과 이아파, 그러니까 이란, 아프간, 파키스탄의 막가파 행태 이런 걸 보면서 아프간 무너지고 혼란 겪고 미국 개고력 당하는 거 보면서 한국인의 10%쯤은 유권자 10%쯤은 중도나 혹은 좌성향이었다가 중도 혹은 보수로 이렇게 클릭할 것
같은데요. 부동층의 10%가 확실한 보수, 좌에서 부동층으로 좌였던 사람이 부동층으로 이게 한 10% 이상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년에 부정선거 잘 맞고 그러면은 이거 이깁니다. 저는 일단 한국은요 안보 조건이 너무 좋아요. 자 보세요. 보십시오. 파키스탄, 이란 이런 데서 뭐해요? 헤로인 원료 만들어서 아편, 대마를 수출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중국 검은 돈 많이 들어와 있고 중국 조폭이랑 연관된 것도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 조폭들은요 중국과 연관돼서 다룰 수 있는 게 마약하고 마약 특히 중개, 그 다음에 그 온라인 불법 도박 서버 이거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제가 둘 바퀴라고 하면 야 그게 얼마인데 몇 조가 굴러다니는데 그걸 백모가 둘 바퀴라 그러냐. 다른 나라를 못 보셔서 그래요. 한국은요 세계에서 지하경제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때 부가가치세 잘 도입해놔서 그래요. 제가 요새 동전을 내기 싫어서 그전엔 그런 짓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1,000원 이하짜리 물건을 저기서 산다. 저기 편의점에서 산다. 그럴 때도 제가 카드를 내거든요. 동전을 이제 코로나 중이라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가 싫어서. 그럼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이렇게 전부 실명 거래가 된 거예요. 이제는 양성 거래가 된 거예요. 뭐 한 600원짜리 사면서 카드 내도 전혀 싫은 내색을 안 비쳐요. 편의점 사장이. 점원은 뭐 자기 거 아니니까 싫은 내색 안 비친다 그래도 사장도 별로 그냥 상식이 된 거예요. 세계에서 지하경제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실명제가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주식실명제. 그러니까 갑자기 재산을 불릴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지하경제가 창궐해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지하경제가 창궐해 있으면 아주 대담한 살인청부업 이런 게 창궐해요. 먹을 게 많으니까 그런 빵이 커지니까 그런 자들의. 저 같은 사람은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어요. 여성분들은 저녁 7시 이후에 길거리에 못 다닙니다. 아파트 입구에 못 나가요. 여기가 안보 조건이 좋다고요. 근데 다 우리 선배 세대 때 그 초석을 잘라놔서 그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간첩, 북한 간첩이 디글디글해도 사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큽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장기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등에서 좋게 결판 난다고 봐요. 한 1, 2년부터 지금도 뭐 그냥 보스 MTR 분위기로 갈 거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이하파의 막가파 행태가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반중화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표 기반이 반중화되면 정책이 반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거는 지식층과 종교계의 각성이 시작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 제가 그런 말씀 가끔 드리잖아요. 정교모가 등장하기 전에는요. 무슨 성명 하나 쓰는데 교수 이름 200명 올릴 수 있는 그런 인맥을 갖고 있는 우파, 보수단체다 그러면 최고로 찍어줍니다. 정교모 등장한 이후에는 서명이 1,000명 단위, 2,000명 단위, 정교모에서 계속 성명 발표해버리잖아요. 6,000명, 7,000명짜리 조직인데. 그게 좀 늦게 등장한 게 좀 애통하죠. 아쉽죠. 그게 조국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의외로. 탄핵 때 등장한 것도 아니고 탄핵 이전에 등장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종교계가 조용하게 지금 각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모이는 그런 그 정치적 역량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거 그거 말고 조용한 각성이 꽤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예측 혹은 사실은 요망사항 혹은 희망 고문은 뭐냐면 이 세 가지 부문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융합된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올 거다. 저는 이걸 내년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때까지 이 세 가지 부문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융합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첫째는 지식층과 종교계의 각성이 좀 더 활발해지고 좀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 이제 백모 세뇌 탈출에서 계속 강조해 온 거지만 자유시민에 의한 지역 민초민주주의의 모델이 개척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용인의 정춘숙 의원, 민주당 의원이죠.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을 냈다고요.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동성 커플, 트랜스젠더 커플도 가족이라는 거예요. 같이 섹스하고 같은 지붕 안에서 살면 그게 남남끼리 부부라고 얘기되든 여여끼리 부부라고 얘기하든 가족이다. 여기서 이제 밑밥을 딱 깔면 그 다음번에 뭘로 들어갈 수 있냐면 야 저게 가족인데 그러면 결혼관계 인정해야 되잖아. 민법상의 부부 인정해야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지금 주춧돌을 돌려는 거예요. 그게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이에요. 저희 용인 멤버들이 용인 지역에 있는 종교계 분들이랑 결합을 해서 정춘숙 의원을 거의 작사를 내놨습니다. 그 양반 이제 다음번 선거에서 숟가락 놔야 돼요. 그리고 저희 국자연 리솔 멤버들이 안양에 있는 분들이 또 그 지역에 있는 종교계 분들이랑 결합을 해서 평등법, 그게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죠. 그거를 추진하고 하는 그 핵심 민주당 의원이거든요. 여성분. 거기 좀 작살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유시민에 의한 지역 민초민주주의의 모델이 개척돼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지역들이 저희가 몇 개 있습니다. 한 대여섯 개, 일곱, 여덟 개 있어요. 저는 이 지역의 지도자님들을 죄송합니다. 지역에서 뿌리 박은 슈퍼 사장님에 비교를 해요. 그리고 제가 삼성 회장님과 슈퍼 사장님은 기본이 같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쯤 되면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굉장히 엄청난 정보를 소화를 하면서 굉장히 전략적인 결정을 내려야죠. 그리고 지역의 슈퍼마켓, 그러니까 한 100평, 200평짜리, 요즘 이제 그렇게 해야 돼. 자리를 잡은 슈퍼마켓이니까. 채소도 다루고, 그 다음에 생선 다루고, 육류 다루는 그런 슈퍼마켓이죠. 그런 슈퍼마켓, 지역에서 자리 잡은 슈퍼마켓. 거기 사장님, 슈퍼 물건 어떻게 사오고, 제대로 사오고, 어떻게 제대로 팔고, 직원 어떻게 관리하고, 고객 어떻게 관리하고, 자금 어떻게 융통하고,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고민하죠. 거기 슈퍼 사장님. 그러면 그렇게 지역에 꽉 매몰돼 있고 자기 가게에서 파는 그 상품 속에만 매몰돼 있는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슈퍼 사장님하고 어떻게 삼성 이재용 회장이 같다, 동질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 제가 인생을 뭐 살아본 결과로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캐릭터가 같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보스로서의 기질, 그 다음에 책임을 지고서 일을 치고 나가려는 그 드라이브, 이게 같아요. 이게 작은 규모의 사업을 하는 분이라도 혹은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은 직급에 있는 분이라도 그 자기의 그 업무와 직무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도전하는 분은 삼성 회장님과 다를 게 없어요. 본질이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로컬에서 지역에서 이 민초운동을 한다. 그럼 뭐 화려하지 않죠? 그분이나 중앙무대에서 뭐 스포트라이트 받아가면서 뭐 저기 성명서를 읽고 뭐 이렇게 다니는 그 사람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그 안에 있는 심지와 그 성격과 그 인격의 그 카파가 같은 거예요, 그게 성격이. 동질적이에요. 그래서 지역의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지도자가 발굴되고 인연이 맺어지고 성장해 올라오고 이것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역에 뿌리박고 있는 슈퍼 사장님 같은 그런 존재들이 또 자기들끼리 또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그 어려운 과정이 몇 개 지역에서 이제 그 리솔, 국자연 저희 쪽에서 계속 지난 4년간 실험을 하면서 몇 개 지역에서 이게 어떤 과정에서 그게 된다라는 게 감각적으로는 좀 이제 좀 축적이 돼가고 있어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제 정당 업그레이드인데 이거 뭐냐면 책임당원 증가입니다.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나서가지고 책임당원 증가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국힘 같은 경우에 11월 이제 9일에 국힘 대통령 후보가 만들어졌을 때 그 양반이 저를 내년 선거는 언택트 조직 선거입니다.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믿으시는 분들은 전부 국힘의 책임당원에 가입해 주시는데 팩스로 가입해 주시고 양식은 어디 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팩스 번호는 제가 운영하는 팩스 번호로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팩스의 겉은 제가 변형된 양식에는 이 입당원서, 공식 입당원서에 약간 변형돼서 위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관계되는 그 조직의 선생님의 성함, 주소, 생년, 성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공유해도 된다라는 허가사항이 붙어 있습니다. 팩스 책임당원 입당해 주십시오. 제 창구로 입당해 주십시오 했을 때 그 후보가 그걸 부르짖고 다녔을 때 50만 100만 입당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100만 입당했다 그러면 한 선거구에 국회의원 선거구에 몇 명이에요? 4천 명이에요. 4천 명. 죄송합니다. 이런 비유. 닭이 100마리면 꿩이 3마리라 그래요. 4천 명쯤 되면 풀이 4천 명이 되면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의 로컬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한 40명 이상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로컬에서 무슨 활동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보면 모델이 있어 이미. 그 모델 차용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자유시민들하고 믹스되면 돼요. 저는 내년 교육감 선거 때까지 제발 그런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 문화를 바꿔버리자.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러게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느낄 때 이거 절망할 필요 없다.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네, 전화위복의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